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군대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제대로 대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군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됨에 따라서 군 수사기관은 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법원 같은 경우는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여러 사건들을 이제 군 관련, 아무래도 ROTC 출신이다 보니까 군 관련 사건을 굉장히 많은데, 군 관련 사건을 하다 보면은 요즘 추세가 이렇습니다. 군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사안이 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뭐 구속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제대로 대응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시면 군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제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군대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우선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 군 성범죄는 일반적인 형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군 형법이 적용됩니다. 군이라는 말이 붙으면 이제 좀 더 아무래도 세게 처벌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군 형법은 폭행, 협박으로 군인, 국무원 등에 대하여 강간, 우리가 말하는 강간죄죠. 강간을 한 경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굉장히 세게 규정되어 있죠.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은 두 번째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경우, 이거 유사강간 말하는 겁니다. 유사강간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굉장히 세죠. 여기서 보시면, 그리고 이제 보시면 추행을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처벌 수위를 보게 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면 징역형이 선고되니까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대응하는 게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됩니다. 제대로 대응해야지. 그리고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형이 뭐 이하가 아니라 다 이상입니다. 이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하게, 실형이 나와도 굉장히 엄중하게 나오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 군대에서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군 수사기관은 요즘에 피해자 진술 굉장히 무게, 완전 좀 뭐 이런 말까지 하기는 좀 그렇지만 피해자 진술에 엄청난 무게를 두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근거가 이제 말 그대로 피해자의 성인지, 그러니까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그 근거, 그러니까 그 뿌리를 타고 가면 이제 말 그대로 논거가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성인지 감수성,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진술만으로도 이제 유죄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섭불리, 그냥 무작정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보통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이제 일반적으로 혼자서 대응하는 경우는 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저 뭐 안 했어요 이러면서 무작정 안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대응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객관적인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대응하는 방법을 이제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알아보면, 실제 성범죄를 저질렀어, 그런 경우에는 혐의 인정해야죠. 당연히 혐의 인정하고 피해자와 최대한 빠르게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하는 한편, 그 다음에 이제 뭐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이제 뭐 각종 양형 자료 준비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랑 합의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그 다음에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 뭐 그런 것들 이제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뭐 말 그대로 기소유예를 받거나 아니면은 이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됩니다. 이거 보시면 아까도 제가 위에 규정에서 말씀드렸듯이 벌금형 규정이었기 때문에 벌금형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 단계에서 이제 검사님이 한번 봐주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사안이 경미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좀 초범이고, 그 다음에 피해자랑 자원만이 합의되고 이런 경우에 이제 기소유예 받거나, 사안이 좀 중대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억울하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뭐 CCTV 영상이 있으면 CCTV 영상, 아니면 뭐 차량에서 뭔가 발생했으면 블랙박스 영상,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와 서로 주고받았던 메시지 내용,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범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단둘이 있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CCTV 영상이나 이런 뭐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뭐 피해자는 주고받았던 메시지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피해자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아니면 피해자 진술이 믿기 어렵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좀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거 대응할 때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것도 전제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돼야지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최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군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구속 수사하는 경우도 있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군 성범죄 같은 경우는 이제 폐쇄적인 군 조직의 특성상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고, 그러나 이제 성범죄는 군 성범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군 내부적으로 엄중한 징계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특히나 이제 뭐 장교나 부사관 같이 이제 그 직업 군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뭐 엄청나게 중징계를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거의 군생활 못하죠. 거의 이제 군생활 못하는 징계 처분이 나오니까 받을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뭐 혼자서 대응할 수 있으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 뭐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뭐 이제 그런 걸 보고도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감이 오면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좀 전문적으로, 그리고 특히나 이제 군 조직 같은 경우는 군 조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군 출신, 뭐 장교 출신, 특히나 장교 출신, 뭐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는 게 아무래도 좀 사건을 풀어나가는데 좀 좋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군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군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님들이 대응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사건을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고, 그래서 이제 뭐 혹시나 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궁금하신 부분이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 블로그나 아니면 제 유튜브 확인하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저는 이변은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